영표라는 순간 사람은 가장 솔직해집니다. 말보다 먼저 드러나는 건 손끝의 떨림, 시선의 방향, 숨 고르는 속도 같은 아주 작은 신호들이죠. 이번 2화에서도 누가 진짜 두려웠고 누가 계산을 시작했고 누가 이미 마음을 접었는지가 이런 미세한 몸의 반응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특히 영표 탈출을 노리는 사람들의 생존 심리에 집중합니다. 고립을 피하려는 본능, 표 하나를 잡기 위한 무의식적인 움직임, 그리고 그 신호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균열까지 신체는 숨길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2화 초반은 이제 남자들의 선택을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수님이 이제 내려오게 되죠. 이제 선인사 선택을 하러 이제 스케치북을 들고 내려오시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영수님이 옷 쓰는 걸 보면서 영수님께서 머리를 한쪽으로 빠르게 막 넘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뒤에 흙을 보고 마는데 영수님은 한쪽으로 머리를 옆으로 지금처럼 머리 따기라고 저는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만의 표현 방식인데 머리 따기를 막 시전하는 거죠. 자, 마치 나는 솔로 27기 때 영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이런 식으로 넘기고 있는 그 현수님의 모습과 좀 유사한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막 머리를 넘기는 거예요. 보편적인 좀 여자들의 신체 언어다? 호감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 당시에도 현수님하고 좀 영수님하고 초반에 얽히는 좀 그런 각이 있었죠. 그 이후에도 영수님은 이제 키 크고 잘생긴, 키 크고 좀 잘생기고, 이 뭐 촌장주점이라든가 그 외 다른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상당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분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실제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외모와 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여성들은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이때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옥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와, 이제 시작했나 보네요 라고 하면서 그 전에 영수가 내려온 걸 보면서 힐끗 보고 그 이후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미세하지만요. 옥순이 긴장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앞에 있는 영숙이나 20세기 현숙처럼 긴장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없어지고 좀 여성들은 움츠러들거나 좀 부끄러워하거나 어떤 뭔가 설레임을 느끼나 어떤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신체적으로. 그럴 때 말이 없어지는데 옥수님은 시작했나 보네요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툭 얘기를 한 거 보면서 약간 옥수는 영수에 대해서 그의 감정이 없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 순자는 조금 약간 아련하게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세하게 저는 순자의 영수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그 장면을 한 번 더 보시면 순자님께서 상당히 아련하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술을 한 사발 드셔가지고 알다 따라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후에 영수님께서 뭐 예쁘다 예쁘다 계속 이만할 때 오우 하면서 약간 순자님도 이때까지는 나쁘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정순이 또한 상당히 조금 영수의 그 등장 그리고 영수가 이후에 말을 했을 때 아련하게 쳐다보는 느낌도 저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진짜 뭐냐면요. 이제 영수님께서 옥수님을 지명을 하죠. 그때 옥수님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싹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호감 있는 사람에게 선택을 받거나 그러면요. 18기 영숙님이 당시에 이제 영수에게 갈 때 자기도 모르게 앞머리를 막 이렇게 따거든요. 저는 앞머리 따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앞머리를 따거나 옆으로 넘기거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좀 얼굴이 후끈하거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체온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혈압이 피가 빠르게 돌면서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대로 옥수는 시선이 그냥 순간적으로 영수가 이제 스케치북을 닦아서 옥수님 할 때 시선이 그냥 싹 돌아가면서 되게 톤이 낮아집니다. 차분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신체 반응을 보면서 적어도 이화 기준으로는 옥순이 그렇게 영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옥수님의 그런 영수가 처음에 선택을 했을 때 그 느낌들이나 보면은 뭐 시선을 피한다거나 고개를 돌린다거나 고개를 아래로 숙인다거나 뭔가 차분하면서도 좀 피하고 싶어 하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은 사람 만날 때 인상을 쓰거나 시선이 돌아가거나 고개를 숙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나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영자님, 이제 영호님이 이제 나왔을 때 상당히 촉촉한 눈빛으로 영호님을 쳐다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표정은 숨길 수가 없다. 네,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굳은 얼굴로 화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거나 혹은 상당히 아른한 눈빛으로 촉촉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등 표정은 저는 숨길 수가 없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영호님이 옥수님을 고르면서 아이 컨택을 잘하는 뭐 옥수님이라고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나중에 이화 후반부에 영호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이 컨택을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옥수님은 나만 바라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바라봤네 하면서 약간 좀 실망하거나 이제 관계를 틀 것 같은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네, 영자하고 상철님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영자님은 아이 컨택? 아이 컨택 때문에 옥순이를 골랐다고? 라고 하는 건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영호를 끊임없이 쳐다보는 모습이 두 사람 대화 사이 장면에서 나오게 되죠. 이런 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보면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솔로도 그렇고 뭐 환승연애도 그렇고 누난 내게 여자애도 그렇고 모든 프로그램들 다 디테일하게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진실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 후에 옥수님이 영호님께 선택을 받은 후에 표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상에서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표정이 굳어 있어요. 담담해요.
뭔가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하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선택을 받았을 때는 자기들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거나 좀 그런 이제 호감 반응이 계속 나와야 되거나 흥분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반응이 전혀 없고 상당히 차분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순자님이 영식님부터 선택을 받고 영식님이 눈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글쎄요. 이게 참 말 애매하게 해요, 순자리죠. 눈에 들어왔다, 좀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영신님과 대화를 했을 때는 뭐 이제 자기소개 때 하고 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영식이 너무 이제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해서 아마 두 사람이 계속해서 이 상태로 가게 된다면 좀 충돌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위기일 것 같습니다. 영식이 어떻게 이제 그거를 톤을 잘 조절하고 있고 또 순자를 심정을 이제 건드리지 않게 끌고 가는가가 핵심일 것 같거든요. 자, 그 후에 이제 영철님이 이제 고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 순간 영자의 눈이 방송상에서 보시면 옆으로 싹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철이 영자님입니다 하고 할 때 그러니까 이미 시선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영자는 조금 영철을 X를 치지 않을까 싶긴 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영자는 이제 왜 골랐냐? 뭐 뻔하죠. 뭐 캐리어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영철님은 그렇게 무겁지 않게 선택을 했다는 거 봐서는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고 영철님이 그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 아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제일 무난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할 거 없으면 캐리어죠. 자, 그래서 저는 조금 영자랑 영철은 이제 힘들 거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수가 옥순을 고르고 난 후에 옥순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죠. 부담되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럼 이때까지 자기를 골랐던 남자들 전부 다 이제 X인 상황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부담된다. 생각이 많아진다. 사실 이거는 끝났습니다. 네. 광수 옥수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모르죠. 또 이후에 이제 사건이 다르게 진행이 되면서 다시 두 사람이 얽힐 것 같긴 한데 적어도 이화 기준으로는 저는 매우 힘들다. 여자가 이제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면은 웬만하면 이제 엎어집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거의 엎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철님께서 이제 고르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장면에서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순자님이 몸이 이제 앞뒤로 기울거든요. 이거는 나는 솔로 22기 광수님이 주로 많이 했던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상대편이 그러면 이제 몸이 좌우좌우로 흔들려요. 근데 기분이 좋으면 몸이 앞뒤가 가요. 그래서 저는 광수님 첫인상 선택 때 이제 좌우좌우인 사람을 보니까 이제 영숙하고 영자가 남았던 기억이 남았거든요. 근데 영숙도 이제 대화를 해보고 이제 모니카 벨루치의 그거야 하면서 역대 최악의 발언을 딱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건 유흥가에서 사는 여자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이제 의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발언을 하면서 이제 역대 최악의 이제 빌런으로 그 말 한마디로 이때까지는 앞에 있는 그냥 좀 약간 냉소적인 사람이었다가 이제 모니카 벨루치 한마디로 이제 빌런이 거의 이제 낙인 찍히다시피 한 분인데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22기 영자님이랑 같이 결혼해서 네, 행복하게 잘 살아가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니까. 네, 그리고 영숙님도 사과를 뭐 받아주셨으면은 뭐 상관이 없긴 하죠. 근데 지금 영숙님은 너무 깽판을 쳐가지고 그것과 별개로 그래서 이미지가 거의 박살이 난 상태인데 어쨌든 이 광수님이 영숙님께 당시에 모니카 벨루치 드립을 치면서 그 담뱃불 붙이는 그 장면을 얘기함으로써 상당히 무례한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상철님이 딱 등장했을 때 약간 순자님이 몸이 앞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좀 두 분이 얽히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긴 하고요. 자, 어쨌든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옥수님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겠죠. 옥수님도 상당히 호감 반응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상철님이 당시에 상당한 호감 반응을 보였던 옥수님을 고르는 것이 아닌 영자님을 딱 골라버리죠. 그래서 그 당시 나쁘지 않게 보고 있긴 한데 그런 이제 눈빛 촉촉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한데 글쎄요. 근데 좀 담담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상철과 영자 두 분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아닌 것 같다. 나는 이제 영호한테 갈래라고 하면서 영자가 간접적으로 상처를 이제 빠꾸를 시키는 장면이 2화 중반부에 나오게 되죠. 정말 재미있는 건요. 이 당시 때 그 현수님의 표정이 정말로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8기랑 똑같은 꼴이 나는 거고 제가 거듭해서 지금 29기 상철이 지금 28기 영수와 25기 영철이 걷고 있는 그 길을 걷고 있다고 강력하게 의심하는 지점이 바로 그거예요. 첫날부터 현수가 같아 이쁘다 그러면 당연히 현수를 고르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옥순을 고르면 적어도 첫인상을 이제 옥순이 골라줬으니까 나도 골랐다라고 변명이 되는데 영자는 진짜 좀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현숙님의 표정이 정말 안 좋아지고 저는 현숙님의 직감 이제 사마 예고편 보면 이제 선순이 아니야 막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 직감이 맞다고 보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영자님도 인터뷰를 하면서 뜻밖의 이름에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상 못했다. 우리 21기 정숙님이 많이 시연했던 예상 못했다 드립을 치면서 상철과 이제 X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영표녀들은 이제 충격이 빠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당시 이제 옥수님의 표정이 정말 어둡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두워요. 예상을 못했겠지. 내가 세표를 받는 게 쉽긴 하지만 내가 원했던 사람으로부터는 받지 못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옥순이의 표정이 극도로 안 좋아지는 걸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철님이 여자들이랑 남자들이 술상을 준비하는 걸 보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자들은 왜 가만히 있냐. 그거를 살펴볼 시간에 본인도 해야지.
그리고는 이제 여자들의 태도를 유심히 받고 남자들 부려먹기만 한다는 식의 뭐 그런 식의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되게 리스키합니다. 예, 지금 시대는 뭐 여자가 이걸 해야 되고 남자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나이 많은 누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냥 똑같이 준비해서 똑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남을 바라볼 시간에 본인 할 거 하고 본인 할 거 없으면 남들 좀 도와주거나 쉬거나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그런 남들을 신경을 쓰는 걸까요? 물론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쉬면 진짜 짜증나죠. 왜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혼자만 놀고 나중에 이제 술상 차리니까 낼름낼름 받아먹기만 하고 그런 모습 보면 이제 짜증나는데 그런 것들은 알아서 시청자들이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서 이제 빌런들은 이제 자기 본모 모습을 알아서 드러냅니다. 자폭을 하죠. 그래서 28기 영수 때도 제가 1화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 완전체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실제로 1화 때부터 28기도 드렸고 그 당시에 에이 왜 자꾸 그렇게 1화 때부터 아직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했지만 실제로 화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 이야기 영수는 본 모습을 까게 되는 것처럼 굳이 영철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아서 자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철은 현재 이제 약간 군대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체육 그 특유의 문화들 이제 상명하복이 굉장히 강하고 서열 그 문화에 좀 익숙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옥수님하고 영수님이 이제 술상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약간 옥순이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골라준 남자니까 하면서 완벽한 호감 반응은 아니지만 좀 궁금하다. 이 사람이 속이 어떤지 궁금하다라고 해서 가까이 갔지만 실제로 영수는 이제 약간은 좀 정숙이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고 또 실제로 인터뷰 상에서도 옥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광수님하고 상철님은 확실하게 나한테 표현을 하는데 영수님은 애매모호한 것 같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영수도 표현을 하면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다는 여지를 주는 발언이긴 하죠. 하지만 전체적인 신체 언어라든가 무의식적으로 두 사람이 반응한 거를 제가 지켜봤을 때는 힘들다는 거 보고 있기도 합니다. 옥수는 이제 떨어져 나갈 기분이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영수님하고 이제 정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정수님은 영표라서 흔들렸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내가 영표라니 하면서 멘붕이 오는 모습을 보였다. 두 번째로 그런 정숙을 보면서 영수가 먼저 붙잡았다. 세 번째로 영수는 계속해서 정숙에게 글라스야니 뭐니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각적으로 눈이 가요라는 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영수는 정숙에게 그렇게 진지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서 실제로 영수가 정숙에게 그 말을 했을 때 궁금하신 분은 그 장면을 한번 꼭 다시 한번 보세요. 뭐 글라스예요.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눈이 가요. 그 말을 하면서요. 그리고 그 말 사이 눈이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동공지진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28기 이야기 영수가 늘 시전했던 것처럼 카메라를 딱 봐주는 모습을 그 당시 장면을 보면 카메라를 보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카메라를 보는 거는 28기 때 설명을 드렸어요. 집중하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의심이 되는 증거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글라스하고 시각적으로 눈이 가면은 시각적으로 눈이 가는 그 사람을 쳐다봐야 되는데 왜 눈이 흔들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27기, 28기, 29기 지금 연속해서 영수들은 조금 특이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정신분석 매니아만이 볼 수 있는 건데요. 영수가 카메라를 거는 것 외에 영수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면서 긴장했는지 종이를 계속 뜯어요. 자, 이런 것도 체크를 하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죠. 왜냐면 인간의 신체는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화가 나면은 인상을 쓰는 것도 맞지만 호흡도 같이 올라가고 속도 미식거리고 그리고 손도 막 바르르 떨리고 자, 이처럼 인간의 신체는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 외에 다른 것도 한꺼번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뷰 상에서 두 분의 대화 상에서 정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캔디를 주는 모습을 보고 이제 사회성이 높았다. 근데 실제로 나는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모습 때문에 골랐지만 만약 그 모습이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을 골랐을지도 모른다 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정수님이 무의식적으로는 얘는 노야, 얘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지금도 못 먹어도 고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쌍꺼풀, 무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는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정숙이 영수라도 안 놓치려고 끼워 맞추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영수가 말을 바꿔요. 어떻게? 나는 사실 당신과 대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라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론 천인상 선택은 다른 분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옥순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저는 매트한 것보다 글로시한 사람이 더 어울리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서 이 계속 콤보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28기 영수를 생각하면 돼요. 콤보를 계속해서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마음이 떠날 수도 있다. 그게 캔디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 캔디에 대한 부분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호감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정숙이 나한테 이렇게 이해한 거라는 거를 저는 본능적으로 영수가 느끼고 연타로 계속 들어가서 정숙을 흔들어 버렸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때 그 정숙이 표정이 되게 차분하거든요. 그 이제 글로시한 말을 딱 들었을 때 뭔가 하고 웃긴 하지만 차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숙과 영수 모두 암묵적으로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정숙 입장에서는 영표를 매내야 되고 영수 입장에서는 패가 하나 더 필요한 거죠. 옥수는 이제 연애용 아니면 뭐 정숙은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용 뭐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영수는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28기 영수가 시전했던 그 말을 딱 던져버립니다. 6명 다 매력이 많고. 이거 많이 봤죠. 네, 나는 솔로를 이제 애청하시는 분들이라면 28기의 영수와 현숙이 대화했던 그 장면을 떠올라야 됩니다. 이순이 데이트 때 영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6명 다 매력 있고 좋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한 명을 선택할 수가 있어? 그건 나한테 너무 잔인한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을 영수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이 대화의 내용을 깊이 들여만 보기만 해도 자꾸 겹쳐요. 이게 제가 아무리 안 겹친다고 다르게 생각하려고 해도 역대 그 빌런들이라고 욕먹었던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이 영수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29기 상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숙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너 선수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근데 정숙은 동시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조금씩 내가 마음이 바뀌고 있다. 잘 보면요, 영수는요, 정숙 너가 마음에 들고 정숙 첫인상으로 할 것 같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 없어요. 그냥 시각적으로 눈이 간다. 6명 다 매력적이다.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좀 못생긴 것 같다. 이런 투의 말을 했지. 예, 정숙을 선택한 적이 없다는데 정숙도 알면서 속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한 표라도 먹으려고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음이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때 정숙이님이 인터뷰 장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요, 나한테는 매력적이다. 그 뒤집어 말하면요, 다른 사람한테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그는 저한테는 매력적이에요 라는 말 했을까요? 왜냐면 PD가 앞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겠죠. 왜 그게 매력적이에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측에 좀 특이한데요 라고 했기 때문에 반박을 하기 위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는 매력적이에요 라는 말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 후에 이제 순자님하고 이제 영식님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영식님이 데리고 와가지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영식은 비록 경영학과라서 틀렸지만 저는 이제 이공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약간 좀 이공계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조건을 체크하고 그 조건이 맞는지, 순자가 내건 조건에 내가 해당되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 방법이 너무 이제 딱딱했던 거죠. 너무 기계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자님하고 이제 상철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듭해서 말씀드리죠. 누나들은 누나인 이유가 있다. 좋든 싫든 간에 다들 각자 나름의 똥밭을 굴러서 경험치가 쌓였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상철이 하는 것처럼 뭐 현숙 좋다 하고 가가지고 옥순 좋다 하고 또 영자 좋다 하고 언젠가는 이게 여자 네트워크, 즉 여트워크에 의해서 말이 다 모인다니까? 지금 25기 영철 혹은 28기 영수가 걷고 있는 그 길을, 방송상에서 걸었던 그 길을 저는 상철이 똑같이 걷고 있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장면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자는 계속해서 영호를 보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잘 보면 거의 상철과 대화를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맞장구만 쳐주고 시선은 계속 흘깃흘깃 영호를 보면서 아이 컨택. 영호가 옥순을 골랐던 그 이유인 아이 컨택을 계속해서 눈빛 발사를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상철님하고 옥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상철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키를 먼저 들이대는 거는 여자들에게 먼저 우위에 서려고 하는 전략일 수도 있다. 그래서 키가 크면 키가 큰 대로 오케이야.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대로 내가 널 굳이 좋아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러이러해서 내가 널 어느 정도 고려해 볼게 라고 하면서 우위에 서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미묘하게 그 옥순이 상철이 내일 또 선택 달라지는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등 조금씩 옥순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두 사람도 한번 꺾이지 않을까, 각자 갈 길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방송상에서도 옥순님이 카메라를 보면서 대사를 치고 있는 걸 우리가 상철과의 대화 장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요, 이 인터뷰 상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난 후에 한쪽만 나오거나 두 명이 다 좋다고 하는지, 아니면 대화는 A가 걸었지만 B가 좋다고 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옥순과 그 상철의 대화 장면에서요, 상철님만 인터뷰에서 원래는 나는 영자님을 고르려고 했는데 영자님이 관심이 없어서 옥순님을 골랐다고 하는 인터뷰 내용만 나와요. 옥순님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제작진이 숨기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옥순님이 상철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함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제작진의 생각을 역으로 읽어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옥순도 오케이 했다면 제작진이 원하는 서사가 나오는 거죠. 지금 어쨌든 우리가 연애 프로그램이고 커플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옥순하고 상철하고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렇게 인터뷰를 싹 집어넣으면 그림이 예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옥순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나온 게 아닐까요? 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숙님하고 상철님이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이제 우리 상철님의 말로가 뭔지를 너무도 명확하게 잘 드러내는 말을 한 마디 딱 던져버립니다. 바로 그게 뭐다? 선수 아니야, 선수? 자, 끝났죠. 이거는 이제 현숙님이 여자들끼리 모였을 때 얘기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옥수님이 먼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폼을 열 거예요. 상철님이 날 데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 했다? 나 귀엽다 하고, 나 뭐 웃는 모습 예쁘다 하고 막 그랬다? 하면 현숙님이 그래? 상철은 나랑 아까 데리고 와가지고 나한테도 그런 말 했는데?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선수원이 하라고 했다고. 그걸 이제 현숙이랑 영장 다 듣고 하면서 이제 정숙, 영숙한테 쫙 다 얘기를 하겠죠. 여트워크 활성화 하는 순간 우리 28기 영수가 이제 소문이 쫙 나버리는 것처럼 소문이 쫙 나고 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대동단결돼서 얘는 아니야 라는 의견으로 굳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제가 거듭해서 29기 상철이 28기 영수 혹은 25기 영철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고 강력하게 의심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 중 하나가 현숙의 이제 선수 드립. 웬만하면 현숙도 방송상이니까 처음에는 얘기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철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납득이 안 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면상에다 대고 선수 아니야 라고 말을 해버렸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저는 그 사람의 행동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추적하는 걸 좀 좋아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거는 선수라는 말을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곧 여자들에게도 얘기를 할 거고 상철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결정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MC들도 얘기를 하잖아요. 미래가 보입니다. 자, 끝났죠. 그러면 상철은 충분히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28기 영수와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참을 생각이 없다. 두 번째로 이때까지 이렇게 와서 성공률이 좀 있었어. 10명의 여자한테 했는데 2명은 먹혔어. 여기 가서 똑같이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 무시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여자들 뭐 별거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각자 따로 해가지고 하면은 나 3명 동시에 건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의심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결합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상철이 폭주를 하게 되고 여자들이 이제 다 도망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저는 흥미진진한 눈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철이 남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나는 여자들 좀 별로인 것 같다. 이제 샤넬 드립을 치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딱 하나가 있죠. 그는 이 방송이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몰랐다. 속으로만 생각해야 될 것.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여성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모두를 함부로 이렇게 탁 아웃하는 것과 그냥 속으로 저는 좀 이런 여자를 선호합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 리스크를 너무 몰랐다. 어쨌든 저런 말은 하면 안 됐어야 됐다라고 저는 보기도 합니다. 앞에 있는 그 여자들 뭐 하나 안에 꼽주는 것도 그렇고 결국 이제 그는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대다수 시청자들은 이제 빌런으로 보고 있기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호님하고 순자님하고 귀인 데이트에서 또 영호님이 특유의 그 자상함, 뭐 자상함인지 아니면 조금 의도했는지, 이제 내가 이렇게 떼주고 하면 남자들도 포함해서 여자들도 날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섞여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도 그 순자의 머리털부터는 이제 벌레를 떼주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글쎄요. 우선 저는 이제 영호는 빌런이 아니라고 보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는 경찰이기 때문에 빌런 짓을 하는 그 순간 굉장히 막대한 타격이 올 거예요. 굉장히 경찰이나 이쪽 이런 보안을 다루고 있거나 이쪽 분야에서는 극도로 보수적이고 정말 일반적인 공무원들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무원이 뭐 하나 사고 치면 그냥 뭐 혼날 일을 징계 먹고 혼날 일을 여기는 기본이 이제 강등, 징계 파면이고 거의 이제 할 수가 없게 돼요. 왜? 안 그러면 이제 솔직히 하면 이제 법을 집행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이토록 짓을 하면은 누가 그 경찰의 말을 믿겠어요? 니들도 똑같은 놈들이요. 내가 왜 말해야 돼 하면은 치안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자, 어쨌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호도 선을 넘을 것 같진 않다. 그리고 현재 결혼 커플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도 하죠. 전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자, 어쨌든 이제 순자의 머리톡에 있는 그 벌레를 떼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자상한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저도 그러한 제작진의 말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좀 선을 지키면서 어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영식 역시 열심히 밥을 차렸는데 먹으라는 순자는 안 먹고 딴 사람이 이제 골랑 먹어버린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영식 선생이 이제 많이 실망하게 되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이미 끝난 거예요. 뭐냐면요, 순자가 그걸 바랬을까? 그러니까 영식이 밥을 차려주는 거 있다는 그 마음은 인정을 해요. 순자에 대해서 어필하고 싶고 뭔가 순자님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해주고 싶다. 근데 그게 순자님이 바라는 방향일까? 순자라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우선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걸까? 그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저도 쉽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는 역지사지는 저야 이제 리뷰어니까 어쩔 수 없이 말 함부로 하긴 하지만 정말 지키기 어려워요. 저도 늘 실수하고 있고 저도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탐정님들도 이제 가슴을 치면서 야, 이 답답아 정신보석 매니아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서 비난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비난을 제가 타당하다고 보고 감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저도 이제 수정을 해야 되고 저도 인간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원래대로 다시 영식으로 돌아가면은 글쎄 이런 행동이 정말 순자에게 어필이 될까? 아니면 좀 부담을 더 느끼지 않을까요? 난 꼭 내가 이걸 먹어야 되나? 하기도 하고 순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급스러운 땡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하나 딱 갖다 주는 게 더 어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여자들하고 남자들, 영식님 뭐 그리고 영수님 그리고 뭐 정수님 등을 비롯해서 밥을 먹는데 또 영수가 또 특유의 짜치는 소리를 하고 연하라서 뭐 체력이 좋아서 뭐 이러는 거다. 그게 연하의 장점이다. 뭐 어쩌고 또 떠들어대는데 뭐 글쎄요. 본인 말로는 뭐 3번이나 연애했다니까 뭐 그게 먹히는 것 같긴 해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저돌성과 약간 유치하지만 적극적으로 자기를 어필하는 부분이 플러스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3번을 그 연애를 하면서 그가 여전히 지금 같은 태도를 고수한다는 거는 그 당사자를 대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는 면모가 있고, 그러한 부분은 사기 중심성일 수도 있으며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칼을 돌리기 쉬운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영수님하고 옥수님하고 이제 물을 배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다만 저는 두 사람의 사이에서 뭔가 특별한 기류가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정수님이 인터뷰를 딱 하면서 말씀을 하시죠. 제가 마음에 들면은 이제 영수한테 직진할 것 같은데, 뒤집어말하면 그 말은 아직 완전히 마음에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진을 안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혹은 자기 방어일 수도 있죠. 영수에 대해서 좀 끌리는 부분도 없진 않아요.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영수의 그런 어필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인터뷰를 하는 거기도 하고, 아예 안 흔들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족 혐오이면서 동시에 동족 사랑일 수도 있겠죠. 다만 저는 그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영수를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혼이라든가 현재 커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한쪽이 순수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둘 다 순수한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영호가 이제 셔츠를 쫙 빼고 오니까 현숙도 흔들리고 순자도 이제 대놓고 멋있다고 하는 등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거 자체가, 즉 순자가 영수가 보고 있는 앞에서 영호 셔츠 멋있어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호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과연 그가 정말로 영수를 마음에 들고 있다면 영수 앞에서 영호와 칭찬을 했을까? 라고 그 부분이 의심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제가 현숙님이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말로는 뭐 배울 점이 많고 어쩌고저쩌고 머리적인, 그러니까 두뇌에서 나온 이상형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가 반응하는 거는 굉장히 신체적이고 피지컬적이다. 둘 사이에 지금 모순이 있는 게 아닐까. 아직 자기의 그런 피지컬적이고 좀 어떤 신체적인 부분에 대한 욕망을 좀 의식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닐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자, 그 외에 이제 남자들이 고함을 지르는 씬이 나와요. 나 누군데 머시머시게 하는 그 장면에서 여자들이 다 앉아있는데 정수님이 이거 신발 이거 어쩌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우선은 정수님은 영수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플러스 만약 영호를 한다면 현숙님도 같이 일어나서 나갔을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현숙님이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숙님도 같이 조금 일어나려고 하는 포즈를 취해요. 그리고 영호를 한다면 영자님도 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심정이 들어서, 저는 정수님의 이런 포징은 나머지 5명이 다 앉아있다는 측면, 그리고 정수님이 신발 이거 왜 이렇게 안 신겨라고 할 정도로 미적거리면서 다른 여자들이 혹시라도 영수한테 가나를 살펴보는 것 등 전체적인 상황을 비춰봤을 때 정숙은 영수한테 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에 이제 광수하고 상철이 눈이 커지거나 이제 반응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을 한번 예고편 꼭 보시면은 이 눈이 커져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커지거나 신체적으로 반응하거나 하는 거는요, 누군가가 자신 앞에 나왔기 때문에, 눈이 덜컹거려서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 예고편을 잘 보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계속 표정이 그대로예요. 가만히 있고 왜 안 나오나 하면서 의아해하는 표정을 더 짓고,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요, 눈이 커지거나 하는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것을 통해서 남자들이 누가 선택을 받았고 누가 선택을 받지 않았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 2화를 간략하게 정리하고요. 좀 중요한 부분이 빠졌죠. 왜 자기소개는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요. 자기소개는 오늘 이제 오후에 방영될 3화를 보고 난 후에 3화 그 여출들 자기소개랑 묶어서 자기소개 편으로 제가 또 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2화 부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좀 제 방송을 보시면서 모두 드신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고, 얘 또 헛소리하네, 정신보선이냐 또 헛소리하네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재밌게 봤다, 이런 부분이 인상 깊었다, 다양한 의견을 여러분의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혼자서 좀 더 곰곰이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동영상은 여러분들의 호기심과 궁금함을 만족시킬 더 깊고 따뜻하고 유쾌하며 뜻깊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